반갑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까지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함께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몇 가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또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택정책실장님, 지난번 우리 질의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질의할 때 이태원 12구 참사 관련해서 불법 건축물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보도 자료도 좀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자료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까지 불법 건축물을 유지하는 곳의 대체적인 특징, 유동인구 많고 상권 활성화된 곳, 동의하시죠? 근데 저 수치를 보면 지금 회색으로 표시한 것들을 보면 물론 3년 동안 중복으로 이제 단속된 그런 곳들이긴 하지만요. 자, 마포구, 홍대 있죠. 이태원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영등포, 강남 다 상권 활성화돼 있고 유동인구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제로로 나와 있는 저 수치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우리 서울시청에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거나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시청에서 뭐 잘못 취합하신 건지 저는 전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구에서 자료 보내신 거 갖고 취합하신 거죠? 요 자료보다 좀 업데이트한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건 제가 제출받은 우리 행감 앞두고 받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최신인데 이 이후에 자료가 또 있다는 얘기신 건가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료가 지금 의원님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그럼 그거 한번 있게. 주시고 제가 뭐 이거 관련해서 기자분들하고도 몇 분 이렇게 통화를 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기자분들도 좀 이 수치가 좀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자치구에 직접 이제 취재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 이 수치와 갭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역으로 제보가 들어오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뭐 업그레이드된 자료가 있다면 저희 의원님들도 다 같이 제출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SH 현장 감사에 계속 말씀이 됐던 건데 우리 장기 전세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주택정책실장님한테 드릴게요. 우리 저희 김원동 사장님하고는 현장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내용이 우리 실장님한테 어디까지 전달이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하고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영상 자료 이제 없어요. 저 보시면 돼요. 네네. 오 시장님 재임 시절 2006년부터 장기전세 공급 브랜드 마케팅 계획을 실시를 하셔서 장기전세를 2007년부터 공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임대주택법의 법제화가 되기 전부터 공급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그동안 장기전세를 이렇게 공급했다라고 제출한 수치가 일단 오류라는 겁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국민임대주택인데 장기전세로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 뭐 현장 사무관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으니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로 저는 접근을 합니다. 먼저 법률적인 겁니다. 저희가 아무리 시장 공약이라도 핵심 공약이라도 법과 조례 규정이 없으면 재정 투입하면 안 됩니다.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겼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법률적인 자문 좀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보조금이 없으면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조례라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마저도 안 했다라는 거. 그래서 국민임대를 장기전세로 전환할 근거도 없었고 지금 장기전세를 다시 국민임대로 재전환하는 것도 법적인 근거가 저는 희미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 접근하는 건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이 공약 실천을 위해서 시장과 서울시청과 SH가 하나가 돼서 아마 거기에 당시에 106석 중에 102석을 정당에서 갖고 있었으니 서울시의회도 하나가 돼서 이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다는 것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고요. 어떻게 시장의 공약을 위해서 적법한 절차와 법률적 근거를 이렇게 미비하게 할 수 있었는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때 다 없으셨던 분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지금 현직에 계시니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임대 주택 수치를 장기 전세라고 어떻게 보면 이거 사기 아닙니까? 이렇게 발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솔직히 그때 없었지만 이 장기 전세 주택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은 취지는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그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장기 전세 주택을 국민임대를 장기 전세로 전환한 것은 그때 소득 기준이라든가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이 다 적합한 분들을 국민임대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장기 전세 주택 취지가 우리나라의 주택의 거주 형태, 그러니까 전세 제도가 있는데 왜 임대주택은 월세를 받느냐 이런 문제 의식이 있었습니다. 장기 전세의 취지가 그게 아닌 걸로 아는데요. 저는 주거 사다리 역할이 더 크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지금 장기 전세 주택을 처음 임대주택의 정책으로 고안했을 때는 내 집 마련이 힘든 분들이 임대로 살고 계시는데 전세라고 하는 그 독특한 우리나라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은 월세를 내고 사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월세는 어떻게 보면 자기 주머니에서 매달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아까워하지 않느냐. 근데 임대주택은 특히나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걸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 있었습니다. 실장님, 형편이 어려워서 월세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전세는 거금인데 그 전세를 마련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아니 당시에 그러면 월세를 사는 사람들보다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유독 임대주택만은 월세를 고집하고 있어서 그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주면 어떠냐라고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취지에서 취지는 오늘도 시간 제약이 있으니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고요.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면서 국토교통 당시에 이제 건설교통부에 이걸 전환해도 괜찮겠느냐 저희가 질의회신을 했고 건교부 질의한 내용 저도 지금 이 현행 법령상 적정성 검토 및 개선 건의 이거 저도 자료 봤는데요. 네네. 검토만 하신 거지 법률적으로 바꾸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자 법률적으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 가능하다라고 하는 휴신을 받았기 때문에 건교부는 무슨 근거로 그거를 답변을 하신 거래요? 지금 저희가 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월세를 내는 사람을 전세로 전환시키는 게 아무 법률적 자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이거는 강행벽구가 아닐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에 준한다고 봅니다. 이걸 어기면. 자, 제2조가 공공임대주택의 그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그다음에 3의 2가 통합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나오는데요. 장기전세 주택이 언제 들어갔는지 아시죠? 여기 언제 포함됐는지 아시죠? 의원님, 장기전세 주택이 2009년에 이제 법제화가 됐긴 했는데요. 저희가 이 2007년도에 장기전세 주택을 공급할 때는 브랜드만 차용을 한 겁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국민임대라고 하는 그 명칭을 그냥 장기전세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하는데 그거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그럼 브랜드만 장기전세를 한 거다. 그럼요. 그러면은요, 장기전세를 나중에 뭐하러 넣습니까? 뭐하러 포함시키셨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저희가 저희가 지금 민간임대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역세권의 민간임대를 공급하는데 저희가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럼 그냥 계속 그렇게 부르면 되지. 장기전세를 왜 넣으셨어요? 굳이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건 공공주택 브랜딩을 특별법 시행령을 뭐하러 여기다 장기전세를 뭐하러 포함시켰어요? 그냥 이름뿐이고 브랜딩일 뿐인데. 장기전세를 더 확대 공급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었고요. 실장님. 네. 일단은 시간이 촉박하게 지나가니 실장님이 뭘 주장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건 시간 제약 없는 다음 업무 보고 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장기전세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제가 이 민원 받고 이거 내용 확인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받았으니 결과가 이렇다라고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한테 내용이 이러이러이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가장 먼저 우려하시는 거는 나 쫓겨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럴 일 없습니다라고 안심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혹시라도 뭐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 어떤 뭐 법적인 뭐 고소 고발 이런 거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 잘 받으셔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장기 전세 분들이 정말 불안감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셔라. 이게 사실은 제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아셨죠, 실장님? 자, 그리고 네, 우리 알겠습니다. 네, SH공사 관련해서는 저번에 이게 사실 레고랜드 발이라기보단 강원도 발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금융위기 대책 관련 추가 자료 요구해서 쭉 받았는데요. 2020년 4월 28일과 7월 10일 날 발행한 공모채권 발행 금리가 뭐 1.2, 0.94인데 비해서 2022년 불과 2년 만에 10월에 받은 중장기 할인업 이렇게 보면 이자율이 6.23에서 뭐 6.55에 달합니다. 이거 제출해 주신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이게 2000년 이후 공사채 발행 현황이 어떤 사업을 위해서 얼마의 외부 자금을 뭐 어떻게 공급을 했고, 조달을 했고, 뭐 얼마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작성을 해서 이렇게 쭉 봤는데요. 정말 걱정인 것이 지금 뭐 어쨌든 레고랜드발 금융위기가 우리 SH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거란 말입니다. 이미 끼치고 있고요. 이율에서만 봐도. 자, 우리 오 시장님 공약 사업만 하더라도 임기 내 SH공사가 투입해야 할 사업비가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 중장기 자금 수요 조달 계획 수립되지 않았다면 이 공약 사업 중에 어떤 부분을 우리 SH가 담당하고 대략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자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이 부분 어느 분께서 우리 사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예, 자료를 드린 것처럼 네. 우리가 미리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그래도 5천억이라는 자금은 확보를 했고요. 네. 또 앞으로 이 내년에는 특별히 크게 돈 들어갈 비용이 미리 조달돼 있어서 없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부터 용산 개발을 시작하면 그때 이제 한 2조 정도의 자금이 투입되는데 그 조달 계획은 미리미리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이 현재 금융위기로 인해서 앞으로 공약이나 사업의 차질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지 잘 아시죠? 예. 대책 마련 철저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정말 이 천문학적인 우리 진짜 자금이 필요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오 시장님 공약이나 이런 사업 계획서 보면은. 근데 뭐 어쨌든 불행하게도 지금 또 현상이 이렇게 아주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대비해 주셔서 뭐 저희 시의회랑 같이 협의하거나 뭐 상의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소통해 주시고 그렇게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 그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